네, 오늘 2021년 3월 1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코스피가 그래도 좀 2960선대에서 2960, 2950선대에서 다시 회복을 해서 3000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약보합을 보인 상태네요. 해서 오늘 코스피는 3045.71 선에 마감되었고요. 코스닥은 막판에 좀 강세를 보여줬네요. 926.9선에 마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이 순매수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5천억 원, 코스닥 같은 경우에 1천억 원. 네, 이 정도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이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엔 매도 공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28% 하락했고 연기금 순매수를 진행했나 보네요. 미국 FOMC 회의 두고 관망세. 그러면은 나중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FOMC가 회의가 끝나면 연기금이 52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이제 돌아섰다는 거. 근데 이제 매도할 건 다 매도하고 이제 순매수 형태로 돌아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원달러 같은 경우엔 3전 떨어져서 내려서 1133.5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고 유로, 위안화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워낙 가치가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인 걸로 보여지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두바이유가 대표적이긴 한데 지금 국내 대한민국 휘발유 가격은 점차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한 번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두바이유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주식처럼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휘발유 가격은 거의 변동 없이 우상향으로 그냥 가네요. 금 시세도 국내 금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저점 6만 그램당 6만 1472원 찍었는데 다시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금은 그렇게 막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진 않고 있네요. 거의 기본 베이스를 찾아갔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 같은 것도 해서 아무래도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져서 국내 수요가 좀 높아져서 국내 금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렇게 막 크게 막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한 거는 보이지 않네요. 뭐 설탕, 코코아가 좀 크네요. 코코아 가격이 진짜 막 엄청 올랐다 갑자기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약간 불안정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원자재 가격은 이제 우상향하는 게 맞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경제 상승에 따르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물가 계속 오르는 게 당연하니까요. 음,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금리 같은 경우 CD 금리는 그대로고 콜 금리가 올랐고 3년 만기 국고채, 회사채 점차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제 0.75%에서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떨어지고, 코픽스가 이게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금리인가 보네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 코픽스가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꺾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주택을 담보하는 대출은 뭐 그럴 수 있죠. 반대되는 성격. 오늘 업종 상위, 3월 5일, 15일자 업종 상위 순의 창업 투자. 뭐 이렇게 있고, 제가 아는 것들은 뭐 딱히 없네요. 창업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식품과 기본 식료품 보면 CJ 프레시웨이가 좀 눈에 띄네요. 키움 보이고, 외국인들을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 주었고요. 단기 손실이 났네요. 2020년에 부채 비율도 뭐 높은 편이고요. 당좌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뭐 유볼 보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이고, 퍼 수치도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주당 배당금은 또 챙겨주긴 했나 보네요. 오래 두고 봐야 할 주식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제 급식이나 뭐 이런 거 먹을 것으로 해서 이제 CJ 프레시웨이가 어디 좀 납품하는데 이런 데가 좀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이 매출액이 확실히 2020년에 떨어질 수밖에 없긴 했죠. 근데 2018년보다 2019년이 조금 더 뛰어나서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2018년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CJ 프레시웨이가 조금 더 음, 주가 상승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뭐 상승 흐름폭은 좋아 보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해서 121선 뚫었고요. 수급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오늘 특히 많이 샀네요. 보유율이 14.98%. 그러면 과거엔 19%, 20%까지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많이 매도를 할 적에 14%, 13%, 12%, 12.56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었네요. 그 정도 퍼센테이지까지. 현재로 보면 그렇게 막 많이 가지고 있거나 조금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담아둘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금리 쪽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상승세가 약간 좀 꺾이긴 했는데 이게 언제 또 확 뛰일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3년 만기 국고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채겠죠. 국고채보다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하니까요. 그에 발맞춰서 빠르게 올려야죠.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끼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상당히 좀 금리 상승 압박, 예, 그걸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뭐, 지금 가격도 괜찮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단기적 조정?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삼성중공이 우선주. 우선주 같은 경우 이건 삼성중공이 보통주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보통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우선주가 이게 수량이 적다 보니까 상장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딱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10만 단위니까요. 이거 뭐 이거는 그거는 이건 재무제표로 봤을 때도 이거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물량이 부족해서 주식 이거 우선주 물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으로만 봐도 거래량으로만 봐도 이때 뛰고 이때 최근에 뛰었으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주식은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하게 거래가 있었나 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물량이 없다 보니까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30% 이상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품절주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저 같은 주린이들은 특히 들어가면 안 되죠. 기타 금융 한번 볼까요? 캐피탈 쪽이 좀 많이 오르네요. 음료 쪽도 좀 많이 올랐나 봅니다. 하이트진로, 무학, 국순당, 롯데칠성, 우선주. 롯데칠성은 또 그래도 보통주는 홀딩이네요. 그대로네요. 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전과 똑같은 순서대로 탑 종목 거래 성의 순으로 살펴본 뒤에 그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보고 좀 눈길을 끌만한 거 위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상승, 하락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 상위 순으로 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오늘 상승과 하락이 번복되면서 결국엔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정말 파랑만장한 등락률이죠. 등락률. 그래서 그런지 코덱스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일명 곱버스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우선 곱버스 한번 살펴볼게요. 곱버스 외국인들이 진짜 엄청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거 3월 11일 날짜를 봤을 때 이렇게 곱버스 매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반대 매매로 해서 매수를 극적으로 진행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일결치로 보면 대략 이 정도로 해서 해칭한 걸로 보이고 이거는 거의 그냥 3천선대 이 정도를 거의 중립으로 보는 것 같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관망하다가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FOMC 회의가 끝나고 이제 양적 완화 같은 걸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 의원 그때 통과를 했으니까 돈에 대해서 이제
음, 더 돈을 더 시장에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조금 더 한국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조금 더 많죠.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3천선대를 보는 것 같긴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그 과거 상계로 보고 이쪽에서부터 보면 그래도 매도세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약간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쪽에 매도가 좀 많긴 했죠. 이쪽에 다 상계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약간 곧버스 매도가 조금 더 강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곧버스 매도라고 하면 코스피 상승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연기금도 또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제 순매수 오늘 15일장에 순매수로 들어왔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관들이 조금 더 사서 그쪽에서 조금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매수, 강매수, 순매수로 강한 매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상품, ETF 상품에 대한 어떤 정리, 리밸런싱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곧버스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것저것 상계시켰을 때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하는 쪽에 조금 더 치우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내일부터나 해서 순매수로 변동될지 모르죠. 내일이든 모레든 해서요. 개인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당분간 관망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식품 거래량 맨날 많네요. 보면 서울식품도 투자 주의 떠 있고요. 키움키움 나와 있죠. 외국인 기관 물량 매도 엄청나게 진행했습니다. 3월 12일 날짜에 440 얼마 정도에 들어와서 440원대에 들어와서 그때 매수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네요. 그걸 개인들이 많이 받아 주었고요. 어떤 쿠팡 관련해서 관련 주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저 같은 주린이들에겐 맞지 않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선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액면 분할도 했네요. 2017년에. 근데 솔직히 이거는 희망사항 이런 것도 다 섞여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런 건 속단하기 어렵죠. 에이프로젠 제약회사인가 보네요. 키움키움 보이고요. 외국인 매도 기관들이 그 외국인 매도한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더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매출액 뭐 영업이익 당기 손실이 2018년에 한번 났었네요. 배당금 당연히 없고요. 당좌 비율이 이때 손실이 났을 때 급격하게 줄어들고 부채도 늘어났지만 어느 정도 채무 구조를 개선한 걸로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네요.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분율이 2%가 넘었고요. 외인들. 종목 분석. 근데 솔직히 이거 제약회사다 보니까 퍼나 EPS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뭐 다른 기업, 다른 어떤 업종이랑 비교하기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산이 많이 늘었네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자본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지배 쪽 자본이고,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갑자기 자본이 이렇게 많이 늘었지? 자본금이 늘었네요. 부채, 이제 발생 부채는 당연히 줄었고요. 순익률이 장난 아닌데? 그렇다는 건 감자를 했네. 유증하고 감자. 유성증자를 하고 감자라는 건 도대체 무슨 속셈이죠? 이해가 안 가네. 이때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때 안 돼서 감자를 했나 보네. 아, 감자를 겪었구나. 자본금 감소시키는 거 이거 좀. 음. 뒤로 가게 하겠습니다. 감자 한 대는 위험해요. 예. 에이프로젠 제약이랑 KIC랑 다른가 봅니다. 키움 보이고 외인 나가고 기관 들어오네요. 이거는 기관이 다 못 받쳐줬네요. 정기주총 한다고 하고요. KIC와는 다르게 여기는 손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이다 보니까. 그럼 아까 제약이 아닌가 보네요. 바이오라고 써 있는데. 근데 순이익률 뭔데 이거? 대단한데? 매출액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손실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근데 부채 비율은 또 줄었습니다. 유증을 여러 번 했고요. 자본금 조달을 좀 했나 보네요. 아까 KIC 이건가 보네요. 저는 동기 대비 안 좋고요. 자본금이 엄청 늘었네. 역시 KIC 그거랑 똑같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그렇게 뭐 좋아진 것도 아니고, 부채는 당연히 줄었고요. 아까 부채 비율이 줄었으니까요. 영업이익률도 뭐 썩 좋지 않고, 부채 비율이 아까 KIC 그쪽에서 해서 갚았나요? 분기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썩. 뭐 나쁘진 않네요. 2020년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게 나오네요. 그래도. 자본 총계가 왜 이렇게 지배 쪽 자본 총계가 높게 나오네. 하여튼 저 같은 주린이들에게는 이러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 아이디도 다시 보이네요. 433원 거의 비슷하게 갔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키움 보이고 외국인들 그래도 좀 많이 사줬습니다. 매출액이 2019년에 좋았지만 2020년 9월달에 좀 영업 손실이 났네요.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마이너스 영업 손실로 날 수밖에 없고 순이익률은 더 퍼센테이지가 커지네요. 주당 순이익은 또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이거는 체질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유니온은 또 어디에요? 키움키움 들어왔고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네요. 단기 순손실 영업 이익은 낮지만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2020년에 좀 힘든 기억이 많기 때문에 백시멘트 시멘트면 약간 건설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건설 쪽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아마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당좌 비율은 뭐 거의 변동이 없게 되겠죠.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유니온 티플렉스 휘토류주 급등. 미국 중국 갈등 심화 휘토류. 휘토류면 원자재인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주봉도 이제 5일선이 뚫고 올라갔고요. 21선 위로. 상승 흐름이죠. 딱. 반면 이제 일봉 봤을 땐 이제 데드크로스 됐다가 다시 이제 골든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반등 상승이 있어주면 가능하겠죠. 아 근데 실적이 순이익률도 1%면은 부채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N/A로 나오네요. 역시 적합하지 않다. 제 투자처럼 적합하지 않다. 진양산업도 또 처음 들어봐요. 키움키움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 순매수가 더 많죠. 기관 감사 의견 적정 받았다 라는 말에 올랐나 보네요. 영업이익률 좋네요.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좋죠? 그냥 산업 쪽이니까 1승 산업 지분 100% 취득. 이거는 장 2020인가 보네요. 2020년 주당 30원 현금 배당도 진행했고 현금 배당도 해주네요. 순이익률 좋고요. 부채 비율도 좋고요. 당좌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무난하고요. 3% 배당률 뭐 나쁘지 않죠. 배당 성향이 조금 높네요. 차라리 앞에서 봤던 것보다 지금 이런 산업이 훨씬 이런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게 아깝게 너무 암울해서 그런지 이게 지금 훨씬 더 나아 보이네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유니온 머티리얼 이거 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키움키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왔고요. 보통주 20원 현금 배당 해준다고 하고요. 히토류 이것도 원자재 관련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나 봅니다. 단기 순이익이 2019년에 났고요. 순이익률도 2%뭐 나쁘진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늘었고요. 투자 퍼도 뭐 나오기 힘들죠. 예. 뭐 대략 이 정도만 보고요. SK증권 한번 볼게요. 키움키움 나오고 외국인들이 기관들 계속해서 엄청나게 사주고 있네요. 뉴스 봤을 때 비트코인 기업 금융 수요 덕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수익률 전환 전문형 랩. 뭐 이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증시 변동성 확대, 통신주 매력 부각. KT, SKT, LG U 플러스 뭐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빠질 때 훅 빠질 테니까요. 주식 시장이 좋을 땐 계속 호황이다가 불황일 때 증권 쪽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죠. 전체적으로 흐름 좋고요. 예,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업종, 증권이나 업종 때문에 그런 거고. 대우건설, 건설도 좀 많이 오르네요. 안암전자, 삼성출판사가 오늘 450원 떨어져서 45,550원에 종가 마감했네요. 키움키움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 진행을 했고 확산되는 쿠팡 관련주 해가지고 삼성출판 미래에셋 벤처 이랬나 봅니다. 이런 거 무슨 관련 무슨 관련주 하면 PL 종목 1순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골든 클로스라고 하면 좋긴 하지만 내가 들어가기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거죠. 본인이 들어간 게 아니면 생각을 해야죠. 네. 저는 좀 말리고 싶네요. 저도 그렇게 투자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아, 이 산업이 정말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투자하는 게 뭐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증권은 계속해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1,000원이나 떨어졌네요. 81,8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하나 매수 삼성 외국인 기관 매도 진행되었고요. LG의 기본급 역전당할 위기, 삼성 직원들 뭐 이거는 넘어가고 국민연금 사내이사 선임, 사회이사 찬성 의결 던졌고요. 국민연금 역시 이쪽에서 대빵이죠. 최고죠 최고. 랜드 황금 타이밍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 마이크론이던가요? 그쪽에 지금 양산 랜드 양산 조금 뺏겼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투자 R&D 연구개발 비용도 막 계속 늘리고 있고 진짜 삼성전자는 뭐 제품 딱 제품이 나오고 막 할 때마다 램 나오고 할 때마다 무슨 진짜 조금 속된 말로 뭐 외계인을 고문해서 나온 막 기술 슈퍼 하이퍼 뭐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시대를 뛰어넘는 뭐 기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극찬할 정도로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길게 보고 가야 한다는 거. 마이크론을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만약에 어디가 조금 더 흥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뭐 미국 쪽 마이크론 주식을 사는 것도 뭐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뭐 대만 쪽 TSMC를 지금 많이 조금 떨어졌던데 보니까 그쪽에 양사는 그쪽이니까요. 예,
이쪽 삼성은 그래도 마이크론이랑 그쪽은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이 대부분이고 SK 하이닉스랑 그쪽은 뭐 메모리 반도체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무래도 TSMC가 거의 독보적 1위와 같다 보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멀리 길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정답이란 거. 오늘 1,000원 떨어졌지만 1년 뒤에는 진짜 10,000원 이상 오를 수 있는 주식 1순위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1년, 2년 뭐 그 내에 해서. 다만 좋은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사면 좋다는 거.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긴 하겠지만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사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좀 유명한 거 지금 벌써 30분이 넘어가지고 유명한 거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성중공업 살펴봤고요. 코스닥 레버리지. 레버리지면 이제 코스닥이 1% 오를 때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대략 2% 정도? 예, 대략 2배 수렴하게끔 오르는 건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매수를 또 진행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엔 매수를 하다가 한번 조정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기울기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걸 한 1.5 정도로 좀 하향 조정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하되 그러한 상승 폭을 좀 줄인 걸로 보이죠. 거의 이쪽 상계하면 이것과 이거 다 더했을 때 물량이 비슷하니까 거의 제로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로라면 코스닥이죠. 코스닥 920선 정도를 예, 외국인들은 920선이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거의 비슷하게 920선이 제로 베이스고 기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더 오를 것이다. 한 930, 940, 950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이 정도가 제로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약간씩 개인마다 뭐 견해차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말이죠. SK 하이닉스, 미래에셋테오가 좀 많은 보이네요. 매수 상위에 키움증권 2위 자리 잡았고요. 매도는 3위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진행했고요. 메모리 간격 상승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가격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뭐 단기간에는 눈물 머금고 뭐 살 수밖에 없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부품을 뭐 공장 같은 데서 부품을 좀 스페어 형식으로 해서 한 3개월분 3개월도 아니죠. 보면 재고 같은 것도 보관하는데 보관 비용이 또 들다 보니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손익분기점을 뭐 찾으면 대략적으로 뭐 한 2주치 뭐 3주치 뭐 길면 한 달 이상 뭐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 떨어진다고 한다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죠. 예, 메모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가 상향될 수 있는데 좀 길게 보면 가격이 오른다고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뭐 사례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수제라고 생각을 해야죠, 거의. 저쪽 기계 어떤 공업 쪽에서 거의 대부분 그냥 주식 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JP 모간 스탠리에서 나갔고 모간 스탠리에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훨씬 더 많은 거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SK하이닉스도 매도세에 밀려서 3,500원 하락해서 13만 6,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전체적인 뭐 상승폭이 막 꺾였다거나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좀 낮게 나왔네요. 어, 이러한 상승세라고 한다면 대략 2주 정도 뒤에 61선과 또 크로스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세가 흐름이 끊긴 것 같진 않아서 나쁘진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타이거 200 당연히 떨어졌죠. 코스피 떨어졌으니까. KB금융, 기업은행 전체적으로 신한지주도 그렇고 은행주가 금리 인상 영향으로 금리 인상 여파로 좀 괜찮게 오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우, DGB 많이 올랐네. 5%. 어떤 무슨 호재가 있나요? 모건 골드만 노무라 다 들어왔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다던가 퍼 수치 저평가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이 4.24 6배 6배 4.5 4.24면은 뭐 그렇게 다른 은행이랑 뭐 다르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확실히 좀 퍼 수치가 낮기는 하네요.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GB도 괜찮긴 하지만 기업은행이 조금 더 메이저, 조금 더 알려져 있으니까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주린이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하간 상승률로 봤을 땐 DGB가 훨씬 높네요. 시총 순으로 한번 더 살펴볼게요. 간략하게. 네이버 빠지면 섭하죠. 네이버, 삼성, 삼성증권. 외인들이 좀 많이 사줬네요. 12일 날에는 매도가 많았는데 그 매도한 걸 그 이상으로 해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를 진행했고요. 네이버 쿠팡보다 현저한 저평가라는 뉴스가 있네요. 62배. 쿠팡보다 현저한 저평가는 맞죠. 쿠팡이 터무니가 없게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저평가.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여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저한 저평가. 근데 쿠팡이 너무 고평가라는 건 생각을 안 하나 보네.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성향에 따라서 퍼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또 고퍼주 높은 퍼 주식이 좀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보수적인 경향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퍼도 뭐 높긴 하지만 이 정도면 수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쿠팡은 이거는 넘사벽이다. 저 같은 경우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그 정도로 높은 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매출액, 영업이익, 뭐 이건 당연히 좋고요. 외국인들, 기관들은 또 나갔단 말이죠. 3개월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액면 분할일 때 했었고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 기준 뭐 상승 흐름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오긴 합니다만 그 가파름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평선 21선이랑 5일선 진작에 지금 크로스가 되었고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를 한번 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지분율이 57% 초반대에서 정체되어 있고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59%도 보이고 61%도 보이고요. 61%.
56%도 있네요. 56, 54, 54도 있고 54에서 60, 61%, 54에서 61. 그러면 57%라는 이 기준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한 평균치. 예, 거의 딱 중간 수준이네요. 중간 수준인데 이제 물량을 갑자기 확 내놓는다 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가격 하락은 막기 힘들겠죠.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하면 마치 이때처럼요. 2020년 이날처럼 3월달처럼요. 2020년 3월달 그러겠죠. 이건 뭐 그 코스피 비단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체적 코스피 종목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현대차도 오늘 500원 떨어져서 23만 2천원 종가 마감했고요. 모건스탠리 들어왔네요. 수출세 회복했다고 하고요. ESG 같은 경우에도 뭐 수소도 많이 하고 있고 전기차도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넘어갈게요. 카카오 한번 볼게요. 삼성 외국인 기관 매도 진행했고요. 카카오 관련해서 약간 구설수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알파고 뛰어넘는 AI 기술 나오나 알파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알파고의 10배 이상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AI 같은 경우에 구글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어, 이게 거의 알파 버전이라고 해야죠. 초창기 알파 버전. 알파고. KT, SKT 카카오 손 잡아도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뛰어나고 천재적인 엔지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엔지니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건 불가능하고요. 이건 진짜 설레발 맞습니다. 이건 설레발 맞고요. 지금 최신 업데이트 된 카카오 AI랑 그 과거 이세돌 구단 분과 대국을 펼친 알파고랑 비교해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알파고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4년이었나요? 그때? 15년? 하여튼 좀 됐지만 그때와 비교해도 알파고가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뭐 파스를 돌릴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예비찰 참여할 것. 이베이 관련 그건가 보네요. 이거는 참여해야죠. 네이버도 참여하고 카카오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SKT는 왜 참여하는 거지? SK가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SKT가 아니라 SK가 참여해서 11번가 SKT랑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SK 본사에서 합의해서 가져갈 것 같은데 왜 SKT라고 썼을까? 이거 좀 내용을 읽기 전에는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SKT가 아니라 SK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분 석권 SKT 카카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이 앞뒤를 이제 알니까 알 것 같아. SKT 앤드 카카오. 앤드 신세계네. 이거네. 이건 잘못 봤습니다. 이거 맞네요. 이게 맞네요. 네. SKT 카카오 하니까 알겠네, 이제. 아니면 대쉬를 쓰던가요. 컴마도 맞긴 한데,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뭐, MOU를 맺었는지, 뭐, 또 다른 뭐 기술 협약을 맺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붙었다 떼었다 이런 좀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월봉 봤을 때도 다 전체적으로 좋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 조정을 조금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뭐 평균치 정도로 진행된 것 같아 보이고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액면 분할을 안 했나요? 스톡 옵션도 행사할 만하지 않나요? 카카오면? 카카오 게임즈는 그때 뭐 행사한다 뭐 이 얘기 있었는데 게임즈 같은 경우에 포스코도 2.33% 올라서 7,000원 올라서 30만 8천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역시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52일 만에 순매수 진행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 6,500원 떨어져서 25만 1,0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도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미국 공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 얘기를 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1등 기업들 몰려온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SK 루브리컨츠 소수 지분 인수전. SK 루브리컨츠가 뭐 그쪽에 소수 지분 인수를 하면서 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3자가 뭐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네요. 여기에 진짜 캐스팅 보트가 엄청나게 활약할 것 같은데. 폭스바겐 파우치형 배터리 안 씁니다. 선언. 하자마자 LG 화학이겠죠? SK 직격탄.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주 관심. 순환 출자 같은 경우 뭐 삼성 유명하죠. 이런 거는 뭐 경제 쪽에 조금 유튜브나 이런 거 참여 이런 걸 좀 찾아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CT, ITC, LG, SK 영업비밀 침해 판결 이어 특허 침해 예비 결정. 이것도 조금 SK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패소를 하게 된다면 말이죠. SK가 1차 소송전에서 LG가 이겼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건 정부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달라고 해도 힘들 겁니다. 이거 뭐 사기업이고 뭐 공기업도 아니고요. SK바이오 돌풍 이어지니까 항공우주 메타버스 기업 총출동 110건의 블록체인은 KT, CNC 맞붙은 이유 쥐들 자회사끼리도 싸우나 보네요. 어허 장사 돈 앞에는 뭐 피하가 없죠. 아군 적군 뭐 힘들죠. 알기 힘들죠. KTNG 같은 경우에 오늘 200원 떨어져서 82,200원 종가 마감했는데 이거는 지금 사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CLSA 매도 골드만 JP모간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차만별 대우가 천차만별이고 연봉은 KTNG 업무량은 롯데쇼핑 그냥 머리끌만 봤을 때 KTNG가 꿀이다. 일하기에 꿀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대만 법인 설립 추진 이거 하면 해외적으로 좀 글로벌한 기업이 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인도네시아의 직업훈련센터 운영 넘어가고요. 직업훈련센터 신설 아까 똑같고 인니가 인도네시아인가 보네요.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 앞장 국민연금 주식 110만 주 처분했는데 200원밖에 안 떨어졌어요. 110만 주나 이건
대박인 거죠.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 훈훈한 기사가 좀 많이 올라오나 봅니다. 넷마블 오늘 2,000원 떨어져서 12만 500원 종가 마감했고요. SOL 같은 경우에 오늘 1,100원 떨어져서 84,4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두바이 요구도 하락해서 그런지 SOL도 하락을 했네요. 삼성화재 1,000원 떨어져서 19만 3천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3월 한 10일자, 9일자 정도의 고점을 찍고 11일자네요. 11일자의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CLSA 매도, 모건스탠리, JP 모건 매수. 외국인들은 순매수 형태를 보여주고 기관은 매도를 했네요. 뉴스로 봤을 때 삼성화재에 이어서 삼성생명도 사회이사 정치인 영입. 약간 미국 로비스트 느낌. 사회이사가 로비스트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정관 예우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중림 센트럴 플레이스 우협의 삼성화재 중림 센트럴 플레이스 인수 협상자 선정. 삼성화재가 미국 인슈어면은 보험 테크 기업 레모네이드를 주목한 이유는 삼성화재의 빌딩의 화재 신한 알파리츠 삼성화재 역삼빌딩 편입 배당금 상향 가능성 있다. 유진증권 역삼빌딩 편입 엽삼동 좋죠. 뭐 금융 쪽 매입을 했네요. 편입을 했다고 하네요. 삼성화재 역삼빌딩 1583억 원에 매입. 여기 컴마 해주면 좋겠는데. 천단위는 삼성화재 암 하나 뭐 거신 상품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21선이 빨리 크로스가 돼야 할 텐데 61선 뚫고 121선도 뚫고 지금 근데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는데 오늘도 상승해서 빨간불을 보여줘야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마이너스가 좀 컸네요. 좀 그러네요. SK바이오팜 이거 마음 아파요. 그렇습니다. 예, 기관과 외국인 매도를 진행했고요. 여기 투자 유의 붙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CS증권 JP모간 매도를 했고요. 이거 지금 이만큼 물량을 개인이 매수로 받아줬다는 얘기잖아요. 블록딜을 과거에 진행을 했잖아요. 힘모스는 SK바이오팜 최저가 경신 하나. 코스피 주간 외국인 순매 수혜일이 SK바이오팜. 블록딜 하면서 가격이 뭐 11만원대 이렇게 찍었었는데 12만원, 11만원 이렇게 찍었는데 SK바이오팜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뉴스 공시에 떴었나요? 전자공시에? 주총 합병 등 종료 보고서 2월 3일 날짜에 이때 진짜 엄청 떨어졌었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가슴이 철렁해 진짜. 2월 24일 12만 2천원.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네, 뭐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은 계속 손실이 나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뭐 개선이 되긴 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저것 구조 개편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질 개선이 용이하게 된 것이고요. 아휴, 답답하다 진짜. 당저 비율도 당이 늘었죠.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유보율도 이쁘게, 아 진짜 깔끔하네요. 이렇게 이거 보니까 2019년도 부채 비율, 당저 비율, 유보율 보다가 2020년도 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만 이제 EPS가 자본이 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딱히 큰 말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500원 떨어져서 22,200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KT는 연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상승 흐름 좋고요. 3.31% 올라서 42만 1,0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순매도, 기관들이 그 순매도한 거, 외인들 순매도한 거에 플러스 알파로 기관들이 순매수를 진행함으로써 3% 넘게 상승폭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 햇반 컵방 기획전을 연다고 하고, 바이오 쪽으로도 유산균 이런 걸로 또 어떤 신제품이 나왔나 봅니다. 수산 HMR 대형화 주도, 비비고 생성고이 등등 해서 생산 인프라 확대. 그래도 뭐 훈훈한 기업이네요. 역시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CJ제일제당, CJ 더마켓 선물하기, 식품회 이거 예전에도 봤었고요. 뭐 크게 뭐 볼만한 건 없네요. 그냥 호재라고 하면 아까 그 수산 HMR 대형화, 그 생산 설비 같은 게 조금, 생산 같은 게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 글로벌라이제이션에도 좋겠죠. 해외 수출하는데도. 강원랜드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400원 올라서 25,9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1,000원 떨어서 145,000원 종가 마감을 했네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쪽이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0원 올라서 179,000원 종가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250원 올라서 34,150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CJ 대한통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1,500원 올라서 172,0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외인과 기관 모두 매수를 진행했고요. 외인 같은 경우 UBS 골드만에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택배 이제 수수료 단가가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 오늘 150원 떨어져서 32,950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건설주가 확실히 좋은가 봅니다. 3.33% GS건설 올라서 43,350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키움증권 오늘 또 안 좋네요. 마이너스 3.15%에 올라서 마이너스 되어서 123,0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도전 비중은 이것도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인들은 매수하고 기관은 그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해서 마이너스 1.44%된 결과 102,500원 종가 마감으로 끝났고요. 동서식품 이거 동선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이 계속 매도 물량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수와 매도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야 할 어떤 봐야 할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베이시스까지 떨어진 것 같네요. 해서 오늘 700원 떨어져서 38,0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BGF 리테일 상승 흐름 좋습니다. 2,000원 올랐네요. 메리츠증권도 상승 흐름 좋습니다. 115원 올라서 4,370원 종가 마감했고요. 신세계 반면에 이마트 올랐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안 좋았네요. 1,500원 떨어져서 28만5,50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수를 했지만 그것보다 그 매수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쿠팡발 위기감 등등 해서 약간 겁을 먹고 있는, 약간 한마디로 리스크죠. 리스크를 조금
크게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LS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백화점 400원 올라서 87,7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인버스 아까 그때 살펴봤었죠. 이거는 그걸 설명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KCC 오늘 3,000원 올라서 200,000 7,000원 종가 마감했고요. 종군당 오늘 1,000원 올라서 150,000 9,0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 4,600원 올라서 85,60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효성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를 진행하였고, 매수 상위 거래원 정보 봤을 때 키움키움 보이고요. 어느 정도 개미분들이 많이 탔다고, 저 같은 개미분들이 많이 탔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심 같은 경우 오늘 1,000원, 1,500원 올라서 270,000 7,000원 종가 마감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HN 1,000원 올라서 75,500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좀 물량을 많이 받아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물론 많이 샀고요. 자사주 매입을 했네요. 15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3월 12일자에 12일자니까 좀 되네요. 좀 됐네요. 그때 6만 7천원대에서 매수를 한 6만 6천, 6만 7천원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 지금 그대로 되고 있고요. CJCGV 같은 경우에 500 올라서 29,100원.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만원대 초반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팡홀딩스 쿠팡이래요. 정정하겠습니다.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5,000원 떨어져서 14만 3천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과 반대로 온라인이죠. 100원 떨어져서 77,4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가스도 오늘 3.49% 올라서 94,80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두산도 좀 기업이 진짜 약간 느낌이 대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공적 자금,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00원 떨어져 오늘 두산 같은 경우에 800원 떨어져서 49만 3천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롯데제과 같은 경우 오늘 1,000원 올라서 12만 6천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봤으니까요. 어느 정도 다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승 쪽에도 오늘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가면서 있었던 날이었잖아요. 진짜 상승할지 하락할지 진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상승했던 우량주 그리고 하락했던 우량주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2021년 3월 15일자 장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